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 어딘가에서 로봇팔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요. 그런데 그 옆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때는 로봇이 영화 속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점점 부유해지고 한 명은 점점 가난해진다면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똑똑한 사람이 이긴다고요. 아니면 더 운이 좋은 사람이거나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건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과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거든요. 기술이 세상을 바꿀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아주 옛날엔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게 일의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기계가 등장합니다. 사람 100명이 하던 일을 기계 한 대가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농촌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이 도시로 떠났고 그렇게 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 땅에서 공장으로 옮겨갔죠. 이때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밭에서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계를 가진 사람, 그리고 공장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힌트가 나옵니다. 세상이 바뀔 때 돈은 일을 더 많이 한 쪽이 아니라 새로운 도구를 가진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더 흐릅니다. 이번엔 공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계가 점점 더 똑똑해지면서 사람 손이 덜 필요해졌거든요. 공장들은 인건비가 싼 곳을 찾아 하나둘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남은 사람들은 새 일을 찾아야 했고 그렇게 사무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컴퓨터가 책상마다 놓이기 시작합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일들이 프로그램 하나로 끝나버립니다. 또다시 어떤 일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사라진 일 옆에서 새로운 부자들이 나타났거든요. 바로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었죠. 패턴이 보이시나요? 일하는 방식이 바뀔 때마다 어떤 직업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도구가 채웁니다. 그리고 그 도구의 주인이 부자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날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도구는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엔 생각하고 움직이는 기계거든요. 예전의 기계는 시키는 것만 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정해진 동작만 반복했죠. 그런데 지금의 기계는 다릅니다.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배웁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몸까지 갖추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로봇의 시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들에서 나옵니다. 자동차도 결국 바퀴 달린 기계인데 이제는 걷는 기계까지 만들려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오랫동안 정교한 기계를 만들어 왔으니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에 넣는 거죠. 차를 만드는 기술과 로봇을 만드는 기술은 닮았습니다. 모터, 센서, 배터리, 제어 장치까지 거의 같은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공장 안에서 일하는 로봇부터 사람을 돕는 로봇까지 만들려 하죠. 여기서 잠깐 멈춰볼게요.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신기한 기술이라서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또 바뀌기 때문입니다. 로봇 한 대가 만들어지려면 정말 많은 회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회사는 관절을 만들고 어떤 회사는 눈 역할을 하는 센서를 만듭니다. 어떤 회사는 두뇌가 되는 칩을 만들고 어떤 회사는 힘을 내는 모터를 만듭니다. 이렇게 여러 회사가 줄줄이 이어져서 로봇 한 대가 완성됩니다. 이 줄줄이 이어진 사슬을 가치사슬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그냥 협력 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밌는 건 여기 있습니다. 로봇이 많이 팔릴수록 이 사슬에 속한 회사들이 다 같이 돈을 벌게 됩니다. 로봇 한 대를 살 땐 큰 돈이지만 그 안에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수많은 로봇에 자기 부품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옛말이 떠오릅니다.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었다고요. 로봇 시대도 비슷합니다. 어느 회사 로봇이 1등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품은 어디에든 들어가죠.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이 점점 부유해지고 어떤 사람이 뒤처지게 될까요?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뒤처지는 사람이 게으르거나 멍청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차이는 엉뚱한 데 있습니다. 같은 뉴스를 봤을 때 두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대신한다는 소식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서운 세상이 오는구나. 그러고는 그냥 외면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저 로봇은 누가 만들지? 저 변화로 누가 돈을 벌지? 똑같은 뉴스인데 질문이 다릅니다. 첫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변화를 위협으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의 차이죠. 이 작은 시선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큰 격차로 벌어집니다.
둘째 차이는 속도입니다. 새로운 도구가 나왔을 때 한쪽은 일단 써봅니다. 다른 쪽은 남들이 다 쓸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 글을 써주는 인공지능이 세상에 나왔다고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그날 바로 켜서 이것저것 시켜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배우면 되지. 그런데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먼저 만져본 사람은 그 도구로 일을 2배 빠르게 합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이 해내니까 자연스럽게 앞서 나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대단한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한번 켜보는 가벼운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셋째 차이는 더 깊습니다. 바로 무엇을 모으느냐입니다. 한쪽은 평생 시간을 팔고 다른 쪽은 시간을 사는 걸 모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시간을 돈과 바꿉니다. 일한 만큼만 돈이 들어오죠. 그런데 그렇게 번 돈으로 나 대신 일해주는 것을 조금씩 사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계의 한 조각을 갖는 셈이죠.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조각은 일을 합니다. 로봇이 멈추지 않듯이 그 사람의 돈도 쉬지 않습니다. 이게 부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내 시간에는 한계가 있지만 내 것이 된 기계에는 한계가 없다는 점이죠.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2명이 같은 빵집에서 일합니다. 둘 다 똑같이 빵을 굽고 똑같은 월급을 받습니다. 한 명은 월급을 받으면 거의 다 써버립니다. 다른 한 명은 일부를 떼어서 빵 굽는 기계의 지분을 삽니다. 10년 뒤 2명을 봅니다. 한 명은 여전히 빵을 굽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빵 굽는 기계 여러 대가 대신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성실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시간을 팔았고 한 명은 기계를 모았습니다. 그 차이가 10년을 갈라놓았죠. 로봇 시대에는 이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집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걱정합니다. 그럼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지? 충분히 들 수 있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어요. 일자리는 사라지기만 한 적이 없습니다. 사라진 만큼 새로 생겨났거든요. 100년 전 사람들은 지금 직업의 절반도 몰랐을 겁니다. 앱을 만드는 사람도, 영상을 만드는 사람도 예전엔 없던 일입니다. 기술이 새 직업을 만들어낸 거죠. 로봇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 로봇에게 일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일들이 새로 생겨납니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일자리가 사라질까가 아닙니다. 나는 새로 생기는 쪽에 설 준비가 됐을까입니다. 넷째 차이는 관심입니다. 부유해지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평소에 꾸준히 살펴봅니다. 대단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기술이 뜨는지, 어떤 회사가 뭘 만드는지 가볍게 흐름을 보는 정도면 됩니다. 흐름을 아는 사람은 변화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준비된 채로 맞이하죠. 반대로 관심이 없으면 변화는 늘 갑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번 뒤늦게 따라가고 좋은 기회는 이미 지나간 뒤죠. 다섯째 차이는 보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뒤처지는 쪽은 오늘과 이번 달만 봅니다. 앞서가는 쪽은 5년, 10년을 봅니다. 로봇이 지금 당장 집집마다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네 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끕니다. 하지만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다가옵니다. 멀리 보는 사람은 그 조용한 신호를 놓치지 않죠. 짧게 보면 아무 일도 없어 보입니다. 길게 보면 모든 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 시간의 차이를 아는 게 생각보다 큰 무기가 됩니다. 반대로 불을 갉아먹는 흔한 습관도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걸 미루는 습관입니다. 다음에 하지가 쌓이면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비교만 하는 습관입니다. 남이 벌었다는 이야기에 마음만 조급해지고 정작 자기 행동은 그대로죠. 셋째는 한 방을 노리는 마음입니다. 단번에 크게 벌려다가 오히려 가진 것까지 잃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올라타는 게 안전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멈추지도 않죠. 작게, 그러나 꾸준히 움직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가난해지는 사람과 부유해지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뭐였을까요? 첫째, 변화를 보는 눈입니다. 한쪽은 위협으로 떨고 한쪽은 기회로 바라봅니다. 같은 풍경을 다르게 읽죠. 둘째, 행동의 속도입니다. 한쪽은 일단 만져보고 한쪽은 한참을 미룹니다. 그 사이 격차가 벌어집니다. 셋째, 무엇을 모으느냐입니다. 한쪽은 시간을 팔기만 하고 한쪽은 일해주는 걸 사 모읍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차이가 생기죠. 넷째, 세상을 향한 관심입니다. 한쪽은 눈과 귀를 닫고 한쪽은 흐름을 꾸준히 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다섯째, 보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한쪽은 오늘만 보고 한쪽은 10년을 내다봅니다. 멀리 본 사람이 결국 앞섭니다. 이 5가지를 로봇 시대에 대입해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 변화의 입구거든요. 자동차를 만들던 손이 로봇을 만드는 손으로 옮겨가고 있는 지금이 딱 그런 갈림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변화를 그냥 남의 이야기로 흘려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흐름에 어디에 올라탈지 고민합니다. 직접 로봇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그 변화로 커지는 회사들, 올라탈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올라타려는 태도입니다. 변화를 구경만 할지 그 안에 한 발을 담글지죠. 한 가지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대단한 재능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방향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멀어집니다. 천천히 걸어도 방향이 맞으면 가까워지죠. 로봇과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이미 방향을 정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등질지 마주할지만 고르면 됩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큰 변화의 초반에는 늘 사람들이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될까? 하면서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많은 사람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냥 잠깐 유행이겠지 했죠. 그 의심의 시기에 움직인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앞서갔습니다. 로봇도 지금 그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의심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준비하죠. 몇 년 뒤 둘의 자리는 꽤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바뀔 때 돈은 새로운 도구를 가진 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그 도구를 두려워한 사람과 가까이 한 사람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며 운명을 가릅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도구 하나를 켜보거나 변화의 흐름을 한번 들여다보는 작은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로봇이 걸어 들어오는 시대에 우리는 구경꾼이 될 수도 있고 그 흐름의 한 조각을 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늘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